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논란이 많은 선거 사건을 2대7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선거 당사자인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거부한 연방대법원에 대해 조금 실망했지만 곧 이어 다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헌터 바이든 세무조사에 대해 법무장관 윌리엄 바가 취했던 일련의 행동에 대해 큰 실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는 1년 동안 대통령 후보자 아들에 대한 연방 조사를 알고 있었지만 선거 기간 동안 이를 덮고 조용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한 지지자는 바 법무장관이 헌터에 대한 혐의를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유지했다면 오늘 직장의 일이 끝날 때까지 해고해야 될 것이라고 쓴 지지자의 트윗에 바 장관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헌터나 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윌리엄 바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살인자 그룹이 모든 반대파를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간첩과 반역행위 등을 잡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법무부가 행정부로부터 외형적인 독립이 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바가 사임을 발표하기 이틀 전 그가 법무부 관리들에게 바이든의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자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일 미국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 투표를 한 후 그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은 현 부검찰총장인 제프리 로센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5번째 법무장관이 될 것이며 이 역할은 기껏해야 한 달 미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렀던 로센은 이전에 법무부에 임명되기 전에 18대 미국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의 부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검사에 대한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취임해 상원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로센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고문 및 고위 정책 고문으로 관리예산국에 합류해 일을 했었습니다. 12월 12일 대통령은 윌리엄 바 장관에게 선거 전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진실을 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조 바이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바는 지난 목요일에 법무부 직원들에게 선거 사기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비밀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 백악관의 사법부 사찰에 대해 사법부 건물에서 이들을 차단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바는 화요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시스템 사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계가 본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주장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그것을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제출된 유권자 사기 주장은 특정 상황이나 행위자 또는 행위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만 그들은 체계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일부에서 너무 광범위했으며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화요일에 법무부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통령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는 형사 수사 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를 거부하고 전임자와 그의 전임자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요일 밤 폭스뉴스 진행자 제닌 판사는 열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당신의 동료인 파충류들 너머로도 볼 수 없을 만큼 깊은 늪에 깊이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역사상 특별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뛰어난 지도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늪 속의 한 마리 쥐라는 뉘앙스로 비난했습니다. 바의 마지막 이메일은 12월 23일입니다. 다음은 윌리엄 바의 사직서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오늘 오후에 2020년 선거에서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부서의 검토와 이러한 혐의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에 대해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가 너무 깊숙이 분열된 시기에 모든 수준의 정부와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은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무장관으로서 당신의 행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 국민에게 제공한 많은 성공과 전례 없는 업적에 한 가지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들에게 손을 뻗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 2016년 승리 연설은 속임수에 상관없이 어떠한 전술도 경계를 벗어난 당파적 공격에 즉시 맞선 것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최저점은 러시아와의 공모에 대한 열광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당신의 행정부를 축출하지는 않더라도 불구로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국가를 위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앞세우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경제는 이전에 제외된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군사력도 회복했습니다. 중동에서 역사적인 평화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국경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헌법 원칙에 전념하는 기록적인 수의 판사를 임명하여 법의 지배를 발전시켰습니다. 아퍼레이션 오어프 스피드를 사용하여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기간 동안 법무부도 폭력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멕시코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중국에 의한 우리 경제와 노동자 착취를 단속했습니다. 시장, 특히 기술 부문에서 탈취를 방어했습니다. 사심 없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집행 기관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행정부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12월 23일 사임합니다. 그리고 당신, 멜라니,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즐거운 성탄절과 축복받은 연말 연시를 기원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